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찾아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집에서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건강한 집밥 레시피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히 연세가 많으신 시니어분들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소화에 좋고 영양은 물론 맛과 부드러운 식감까지 고려한 레시피들을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바쁜 일상 속에서 제대로 된 한 끼를 챙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예민해지고 평소 즐기던 음식들도 부담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레시피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 특별히 연구하고 고민한 결과물들로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며 영양과 맛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메뉴들입니다. 각 레시피마다 준비 재료, 세세한 조리 과정, 그리고 요리할 때 주의할 점이나 꿀팁들을 함께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왜 이 레시피가 시니어분들께 적합한지, 어떤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 드릴 테니 요리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걱정 없이 도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에 따뜻한 집밥의 정성과 건강을 더해드리고 매일의 식사가 조금 더 즐겁고 든든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영양 가득 닭죽. 첫 번째로 소개할 메뉴는 영양 가득 닭죽입니다. 닭죽은 오래전부터 우리 집밥의 대표 메뉴로 자리 잡아왔으며 담백한 닭고기와 부드러운 쌀의 조화가 일품입니다. 특히 소화가 약하신 분들이나 위가 예민하신 분들께 안성맞춤인 메뉴로 한 그릇에 따뜻한 국물이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줍니다. 먼저 재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신선한 닭 한 마리를 가능하면 유기농 닭을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쌀 한 컵을 미리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둡니다. 그리고 대파 한 대, 마늘 3-4쪽, 생강 약간을. 각 재료의 향이 닭육수에 깊이를 더해주고 마지막 간 맞춤용으로 소금과 참기름 약간과 육수용 물을 충분히 준비해둡니다. 조리 과정에서 먼저 닭을 손질합니다. 닭은 깨끗이 손질한 후 내장과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큰 냄비에 닭과 물, 대파, 마늘, 생강을 넣고 중불에서 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 끓어오르면 불순물을 걷어내고 약한 불로 줄여 1시간 정도 푹 끓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닭의 영양분과 향긋한 재료들이 물에 잘 우러나오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닭이 완전히 익으면 건져내어 식힌 후 손으로 또는 포크를 이용해 고기를 잘게 찢어줍니다. 이때 뼈와 껍질은 따로 버리거나 다른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에 걸러 맑은 닭 육수를 준비한 후 씻어둔 쌀을 넣어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입니다. 쌀이 충분히 부드럽게 풀어질 때까지 끓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쌀이 육수와 잘 어우러져 부드러운 죽의 식감을 만들어냅니다. 쌀이 완전히 풀어지면 찢어놓은 닭고기를 넣고 다시 한번 끓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금과 참기름으로 간을 맞춰주면 지방 가득 퍼지는 따뜻한 향과 함께 영양 가득 닭죽이 완성됩니다. 닭육수를 만들 때 야채와 함께 곡물을 넣어 함께 끓이면 더욱 깊은 맛과 다양한 영양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쌀을 미리 불려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닭죽은 아침 식사나 저녁 가벼운 한 끼로도 좋으며 잔여 재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변형 레시피로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두부 스테이크. 두 번째 레시피는 부드러운 두부 스테이크입니다. 두부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할 뿐 아니라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소화가 매우 용이한 재료입니다. 요즘 건강식으로 각광받는 두부를 활용한 스테이크는 일반적인 고기 스테이크와는 달리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시니어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먼저 두부 한 모를 두껍게 슬라이스하여 사용하는데 가능하면 유기농 두부가 좋습니다. 다음은 기본간 맞춤 재료로 올리브유, 소금, 후추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풍미를 더해주는 소스 재료로 다진 마늘 1큰술, 간장 2큰술, 참기름 약간과 마무리 장식용으로 파슬리나 깨소금을 준비해둡니다. 이제 조리해보겠습니다. 두부는 두껍게 슬라이스한 후 키친타올로 감싸서 물기를 최대한 제거합니다. 이 과정은 두부가 팬에서 잘 구워지도록 도와주며 소스가 더 잘 배게 합니다. 두부를 구울 때는 팬에 올리브유를 넉넉히 두르고 중불에서 두부의 양면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질 때까지 조리합니다. 이때 너무 센 불에서 빠르게 구우면 겉만 타고 속은 덜 익을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다진 마늘, 간장, 참기름을 미리 섞어 소스를 준비합니다. 두부가 구워지는 동안 소스 재료들을 잘 섞어두면 두부 위에 듬뿍 뿌리기 좋습니다. 마무리는 구워진 두부 위에 준비한 소스를 듬뿍 뿌린 후 2, 3분 정도 소스가 두부에 배게 둡니다. 마지막에 원한다면 파슬리나 깨소금을 살짝 뿌려 장식하면 눈과 입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멋진 한 접시가 완성됩니다. 두부 스테이크는 간단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아 아침 식사나 점심 대용으로 좋으며 고기를 대신하는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제격입니다. 팬 대신 오븐을 사용해 구워내면 기름 사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두부의 부드러움과 고소한 소스가 어우러져 입안에서 녹는 듯한 식감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선한 채소 샐러드. 세 번째 메뉴는 신선한 채소 샐러드입니다. 여러 가지 신선한 채소를 한꺼번에 섭취하면 비타민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소 본연의 아삭아삭한 식감과 상큼한 드레싱의 조화는 입맛을 돋워주어 식사 전이나 가벼운 한 끼로 안성맞춤입니다. 재료 및 준비물은 먼저 양상추, 시금치, 당근, 오이 등 여러 가지 채소를 각각 깨끗이 씻어 한입 크기로 잘라둡니다. 방울토마토와 아보카도는 신선한 재료를 선택하여 껍질과 씨를 제거한 후 슬라이스해 둡니다. 드레싱 재료로 올리브유 3큰술, 레몬즙 1큰술, 소금 약간, 꿀 1작은술과 고소함을 더하기 위한 견과류로 호두나 아몬드를 준비해 둡니다. 조리 과정은 먼저 채소 준비로 다양한 색깔과 질감의 채소들을 준비하여 넉넉한 샐러드 그릇에 담습니다. 채소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조리 직전에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올리브유, 레몬즙, 소금, 꿀을 잘 섞어 드레싱을 준비합니다. 드레싱은 채소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도록 가볍게 만들어야 하며 원한다면 다진 마늘이나 허브를 추가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드레싱을 채소 위에 골고루 뿌린 후 가볍게 버무려 줍니다. 이때 견과류를 넣으면 고소한 맛과 씹는 즐거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서빙하거나 냉장 보관 후 먹기 직전에 다시 한번 가볍게 버무려 주면 신선한 채소의 아삭함을 그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샐러드는 다양한 채소가 가진 천연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덕분에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며 소화 기능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평소 식사에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보충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드레싱의 산미와 단맛이 채소의 신선한 맛을 한층 돋보이게 해주므로 레몬즙과 꿀의 비율을 자신에게 맞게 조절해보세요. 4. 건강한 생선구이. 네 번째 레시피는 건강한 생선구이입니다. 생선은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과 두뇌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식재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제철 생선을 사용하면 신선한 맛은 물론 자연 그대로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 시니어분들께 매우 적합합니다. 먼저 손질이 잘 된 신선한 제철 생선 한 마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레몬 반 개, 로즈마리나 타임과 같은 허브 약간과 올리브유, 소금, 후추, 다진 마늘 1작은술과 장식용으로 올리브 슬라이스나 채 썬 양파를 준비해 둡니다. 이제 조리 과정인데 먼저 생선을 깨끗하게 손질한 후 레몬즙과 올리브유, 다진 마늘, 허브, 소금, 후축을 넣어 마리네이드 합니다. 이때 재워두는 시간은 최소 20분 이상으로 하여 생선의 양념이 잘 배도록 합니다. 마리네이드한 생선을 팬이나 오븐에 넣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구워냅니다. 오븐을 사용할 경우 180도에서 15에서 20분 정도 구워주면 좋으며 팬을 사용할 때는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구워진 생선 위에 신선한 허브와 레몬 슬라이스, 선택 재료인 양파나 올리브 슬라이스를 곁들여 장식하면 보기에도 아름다운 한 접시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제철 생선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생선의 종류에 따라 조리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께와 상태를 고려해 조리 시간을 조절하세요. 생선 구이는 기름진 튀김 요리와 달리 올리브유를 소량만 사용하여 담백하게 즐길 수 있으므로 심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기능 개선 및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므로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5. 부드러운 미역국. 다섯 번째 메뉴는 부드러운 미역국입니다. 미역은 오랜 시간 동안 건강식으로 사랑받아온 재료로
칼슘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뼈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또한 따뜻한 국물 요리로 소화가 쉽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어 시니어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먼저 불린 미역 한 줌을 깨끗이 씻어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쇠고기 또는 해산물 100g을 얇게 썰어 준비하는데 여기서 특히 쇠고기는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진 마늘 1큰술, 간장 1큰술, 소금 약간, 참기름 1작은술과 육수 맛을 풍부하게 나게 하기 위해 다시마 한 조각이나 멸치를 준비해 둡니다. 이제 조리 과정입니다. 먼저 냄비에 물과 선택 재료로 다시마나 멸치를 넣고 끓여 기본 육수를 먼저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미역국의 기본 국물이 한층 깊은 맛을 내게 됩니다. 다음으로 참기름을 두른 냄비에 다진 마늘과 쇠고기 또는 해산물을 넣어 볶아줍니다. 고기가 살짝 익으면 미역을 넣어 함께 볶아 향을 입힙니다. 그리고 준비한 육수를 붓고 약한 불에서 오랜 시간 천천히 끓여줍니다. 미역과 고기 또는 해산물이 충분히 어우러져 맛이 우러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물이 우러나면 간장과 소금으로 최종 간을 맞추어 부드럽고 깊은 맛의 미역국을 완성합니다. 미역국은 소화가 잘 되는 따뜻한 국물 요리로 특히 아침 식사나 저녁 가벼운 식사로 좋습니다. 미역에 포함된 요오드와 칼슘은 갑상선 기능과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꾸준한 섭취가 권장됩니다. 육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마와 멸치를 사용하면 미역국의 감칠맛을 더욱 높일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활용해 보세요. 6. 달콤한 고구마찜. 6번째 메뉴는 달콤한 고구마찜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해 소화에 도움을 주며 자연스러운 단맛이 있어 후식이나 간식으로도 훌륭한 재료입니다. 특히 부드럽게 찐 고구마는 씹는 맛도 좋고 포만감을 주어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고구마 2개를 껍질을 벗기고 한 입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꿀 1큰술, 계피가루 약간, 레몬즙 약간을 준비하는데 각 재료가 고구마의 단맛과 조화를 이룹니다. 또한 고소한 맛을 더하기 위해 견과류 약간을 준비해둡니다. 재료 준비는 먼저 고구마는 껍질을 완전히 벗긴 후 한 입 크기로 자르고 찜기에 넣어 부드럽게 쪄줍니다. 찜 시간은 고구마의 두께에 따라 다르나 보통 2~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찜이 완료되면 꿀, 계피가루, 레몬즙을 넣어 고구마에 골고루 버무립니다. 이때 선택 재료인 견과류를 넣어 고소한 맛과 바삭한 식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상태로 바로 드시면 고구마의 달콤함과 부드러움이 입안 가득 퍼지며 건강한 후식이나 간식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천연 당분이 들어있어 단맛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므로 설탕 대신 꿀을 사용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찜 과정을 통해 영양소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소화도 잘 되어 시니어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계피가루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있으므로 고구마찜에 약간 넣어 건강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7. 오곡밥과 따뜻한 야채죽. 마지막으로 소개할 메뉴는 오곡밥과 따뜻한 야채죽입니다. 오곡밥은 찹쌀, 현미, 보리, 수수, 팥 등 다양한 곡물이 어우러져 있어 영양의 균형을 잡아주며 야채죽은 소화가 잘 되어 속이 편안한 한 끼 식사로 제격입니다. 이 2가지 메뉴를 함께 준비하면 하루의 에너지를 듬뿍 충전할 수 있는 건강 식단이 완성됩니다. 먼저 찹쌀, 현미, 보리, 수수, 팥 등의 여러 종류의 곡물을 미리 불려둡니다. 그리고 각 곡물을 깨끗이 씻어 불린 후 밥솥에 넣고 적당한 양의 물을 부어 쪄주고 부드럽게 완성된 오곡밥은 각 곡물의 고소한 맛과 풍부한 영양소를 그대로 담고 있어 건강한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습니다. 조리 과정은 먼저 당근, 호박, 감자, 브로콜리 등 좋아하는 야채들을 깨끗이 씻어 한 입 크기로 잘게 썰어 준비합니다. 그리고 냄비에 썰어둔 야채, 쌀 약간, 그리고 충분한 양의 물을 넣고 중약불에서 끓이고 야채가 부드럽게 익어 서로 어우러지면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따뜻한 야채죽을 완성합니다. 야채죽은 오곡밥과 함께 섭취하면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골고루 보충되어 한 끼 식사로서 이상적인 영양 밸런스를 제공합니다. 오곡밥에 들어간 각종 곡물은 소화가 천천히 되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며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야채죽은 쉽게 소화되면서도 다양한 야채에서 나오는 천연 영양소가 풍부해 특히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오곡밥과 야채죽을 함께 먹으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든든한 한 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준비한 7가지 집밥 레시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양 가득 닭죽, 부드러운 두부 스테이크, 신선한 채소 샐러드, 건강한 생선구이, 부드러운 미역국, 달콤한 고구마찜, 그리고 오곡밥과 따뜻한 야채죽까지 이 모든 메뉴는 소화에 부담 없이 영양과 맛 그리고 부드러운 식감을 고려해 정성스럽게 구성한 건강 집밥입니다. 각 요리마다 정성 가득 담긴 조리 과정과 함께 건강을 생각하는 세심한 팁들을 포함하여 여러분이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한 레시피들은 단순히 맛있는 집밥을 넘어서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의 활력을 되찾아드릴 수 있는 소중한 한 끼가 될 것입니다. 식재료의 선택부터 조리 과정, 그리고 마무리 장식까지 모든 과정에서 신선함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이 드시기 좋은 메뉴들로 구성하여 소화가 잘 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요리들을 엄선했습니다. 이러한 요리법은 오랜 시간 동안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탄생했으며 여러분의 식탁에 따뜻한 정성과 건강을 선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레시피 소개를 넘어 요리에 대한 다양한 팁과 대체 가능한 재료, 그리고 계절에 맞는 식재료 활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평소에 요리에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영상을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 하신다면 집에서도 쉽게 건강한 한 끼를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곧 행복이며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집밥의 따뜻함과 정성을 다시 한번 느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 요리법과 유익한 정보들을 꾸준히 소개할 예정이니 이 채널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보고 싶은 레시피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행복과 건강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드리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건강과 웃음으로 가득 차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찬 정보와 함께 건강한 집밥 레시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